40세가 된 박지성.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한국 축구의 전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가 수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절대 잊지 못할 5명의 라이벌. 그는 왜 지금 이 순간 이 이름들을 밝히기로 한 것일까? 단순한 경쟁이었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상처와 진실이 존재했던 것일까? 그의 고백에는 예상치 못한 갈등,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순간들이 담겨 있다. 우리는 지금 그가 처음으로 밝히는 5개의 이름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름들 뒤에 숨어있는 5개의 이야기. 세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둡고 훨씬 인간적인 이야기다. 자, 이제 시작하자. 박지성이 절대 잊지 못한 라이벌들, 그 중에서도 번호 하부터 넘버 2, 스티븐 제라드 박지성에게 있어 스티븐 제라드는 단순한 프리미어리그의 라이벌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경기장을 뜨겁게 만들던 무게감이 남다른 존재였다. 빠른 템포, 폭발적인 돌파, 예측 불가능한 패스. 제라드와 맞붙는 순간마다 박지성은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을 느꼈다고 회상한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강했고, 누구보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사나이. 그래서 그와의 경기는 결코 가벼울 수 없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당시 맨유와 리버풀의 극렬 라이벌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은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전쟁 같은 분위기 속에 있었다고 한다. 인사이더들은 말한다. 두 선수는 서로의 움직임을 끝까지 읽어내며 상대가 단 1초만 흔들려도 그대로 경기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대결은 기술과 정신력, 체력과 집중력의 총체적인 충돌이었다. 특히 그 유명한 빅매치. 박지성이 제라드의 패스를 가로채 역습의 시발점을 만든 순간 경기장은 폭발했고 제라드는 이를 굳게 씹는 표정으로 받아들였다. 박지성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는 나를 가장 긴장하게 만든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절대 쉽게 넘길 수 없는 존재였죠. 결국 제라드는 박지성에게 있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라이벌이자 경기장에서 자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게 만든 인물이었다. 그와의 맞대결은 늘 치열했고 때로는 잔혹했다. 하지만 그만큼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잊을 수 없는 이름이기도 했다. 넘버 4, 마이클 애시엔. 박지성이 커리어 내내 가장 버거웠다고 말한 선수들 중 하나, 바로 마이클 애시엔이었다. 그는 중원의 괴물이라는 별명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 엄청난 피지컬, 폭발적인 스피드,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투지. 애시엔을 마주하는 순간 경기장은 마치 전장이 되었고 박지성은 단 한 번의 방심도 허락할 수 없었다. 둘의 전투는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닌 정신력과 체력의 소모전이었다. 박지성이 공을 잡을 때마다 애시엔은 그림자처럼 달라붙었고 압박의 강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했다. 인사이더들은 회상한다. 박지성과 애시엔의 맞대결은 팀 전술의 중심이었습니다. 애시엔이 박지성을 잡느냐, 박지성이 그 압박을 뚫어내느냐. 그 순간에 따라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갈렸죠. 특히 한 경기에서 벌어진 장면은 지금도 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남아있다. 박지성이 드리블로 공간을 열자 애시엔이 강력한 태클로 이를 끊어냈고 두 사람은 그대로 몸을 부딪히며 격렬한 신경전을 벌였다. 박지성은 그날의 충돌을 떠올리며 말했다고 한다. 그는 단순히 강한 선수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몰아붙이는 존재였어요. 경기 내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애시엔은 박지성에게 있어 넘기 힘든 벽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게 만든 라이벌이었다.
그와의 모든 순간이 치열했고 잔혹했고 진짜 승부의 냄새가 났다. 그래서 그 이름은 박지성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라이벌 목록에 단단히 자리 잡게 되었다. 넘버 3. 데이비드 실바. 데이비드 실바.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미드필더처럼 보이지만 박지성에게 그는 막기 가장 까다로운 악몽 같은 존재였다. 실바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었고 순간적인 방향 전환은 상대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마치 안개처럼 사라졌다 나타나는 그의 플레이는 박지성조차도 쉽게 읽어낼 수 없었다. 맨체스터 더비에서 두 사람이 맞붙던 장면은 지금도 많은 팬이 기억하고 있다. 실바는 경기의 흐름을 지배했고 박지성은 그를 따라잡기 위해 끝없는 압박과 스프린트를 반복했다. 인사이더들은 말했다. 실바를 막기 위해 박지성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포지션을 넘나들며 실바의 공간을 지우는 것이 임무였죠. 그만큼 실바는 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다. 특히 어느 경기에서 실바가 한순간에 빈틈을 파고들어 치명적인 패스를 내던 그 순간, 박지성은 자신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을 오래도록 품었다고 한다. 그 장면은 그의 기억에 깊은 상처처럼 남아있다. 박지성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실바와 맞붙는 건 체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전이었어요. 한 번 놓치면 끝이었죠. 말하자면 실바는 그에게 기술, 집중력, 판단력 모든 면에서 극한을 요구했던 라이벌이었다. 결국 데이비드 실바는 박지성에게 있어 가장 힘들게 했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 중 하나였다. 부드럽지만 잔혹한 플레이,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존재감. 실바는 그렇게 박지성의 커리어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넘버 2. 프랭크 램파드. 프랭크 램파드. 그는 박지성이 절대 쉽게 넘길 수 없는 벽이라고 표현한 선수였다. 폭발적인 중거리 슛, 박스 침투 능력, 그리고 경기 흐름을 읽어내는 지능적인 움직임까지. 램파드는 언제나 경기의 가장 위험한 지점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박지성 입장에서는 그를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었다. 단 1초의 방심이 곧 실점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맨유와 첼시의 라이벌전은 그 자체로 전쟁이었고 박지성 대 램파드의 대결은 그 한복판에서 불꽃을 튀겼다. 인사이더들은 이렇게 말한다. 램파드를 막기 위해 박지성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램파드의 침투 타이밍을 끊고 그가 박스 근처로 향하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임무였죠. 이 말은 곧 박지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 보여준다. 특히 한 경기에서 벌어진 유명한 장면. 램파드가 박지성의 압박을 순간적으로 따돌리고 강력한 슛을 날렸고 공은 골문 상단을 스치듯 지나갔다. 경기장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박지성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그를 상대하는 건 체력보다도 집중력의 싸움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됐죠. 라고 말했다고 한다. 램파드는 단순히 강한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를 무너뜨릴 줄 아는 축구 지능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박지성에게 램파드는 늘 긴장과 압박, 그리고 두려움까지 동시에 안겨주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만큼 경기에서 얻는 성취감도 컸다. 그를 막아냈을 때의 순간은 어떤 트로피 못지않은 짜릿함을 줬기 때문이다. 결국 프랭크 램파드는 박지성의 커리어에서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새긴 라이벌이었다. 가장 힘들었고 가장 존경했고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이름. 그가 넘버 2에 자리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넘버 1.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박지성이 가장 먼저 떠올린 그리고 가장 깊은 의미를 지닌 라이벌. 놀랍게도 그 이름은 적이 아닌 동료였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팀 동료가 아니었다.
서로를 끝없이 밀어붙이는 경쟁자였고 그로 인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 같은 존재였다. 훈련장에서 호날두는 언제나 극한까지 자신을 몰아붙였고 박지성도 마찬가지였다. 인사이더들은 이렇게 회상한다. 훈련에서 둘은 서로를 자극했습니다. 한쪽이 더 빠르게 달리면 다른 한쪽도 절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 치열함이 메뉴의 기준을 바꿔놓았죠. 겉으로 보기엔 웃으며 뛰는 평범한 장면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누구보다 치열한 라이벌 의식이 있었다. 특히 한 유명한 경기에서 호날두가 상대 수비진을 흔들어 놓았지만 마지막 순간 공간을 잃자 박지성이 뒤에서 전력으로 달려와 공을 이어받았던 장면. 그 순간 관중석은 폭발했고 호날두는 박지성을 향해 이를 꽉 깨문 미소를 지어 보였다고 한다. 그 웃음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봐, 넌 더 할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절대 나보다 뒤처지지 마. 라는 무언의 경쟁 선언이기도 했다. 박지성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호날두는 나에게 가장 힘든 라이벌이었습니다. 매일 비교되고 매일 시험받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호날두의 존재는 부담이었고 압박이었지만 동시에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서로를 강하게 만들었던 이 묘한 관계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울 수 없는 하나의 역사로 남아있다. 그래서 넘버 원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박지성을 가장 흔들었고 가장 자극했고 결국 가장 크게 성장시킨 라이벌. 그에게 있어 절대 잊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이름이었다. 그러나 박지성의 고백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있었다. 인사이더들은 밝힌다. 그가 이 5명을 라이벌이라 부른 이유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박지성을 한계까지 몰아붙였고 그 과정에서 그는 스스로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마주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강철 같은 표정으로 뛰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매 순간 흔들림과 두려움이 있었다. 특히 호날두와의 치열한 훈련, 실바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램파드의 결정적인 침투. 그 모든 순간이 박지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던 압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박지성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라이벌은 나를 잡아먹으려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더 멀리 밀어준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제 그는 40세. 과거를 돌아봐도 후회는 없다. 오히려 감사할 뿐이다. 그 5명이 있었기에 그는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고 세계가 인정하는 선수로 완성될 수 있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단순한 축구가 아니다. 라이벌은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이며 박지성의 커리어는 그 진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